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장님들 스태프 뽑으실 때 3.3% 프리랜서 계약 많이들 하시죠? 근데 요즘 나라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뭐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만 알고 계셔도 완벽하게 방어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직원 때문에 생돈을 날리는 일 오늘 당장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골치 아픈 노동법을 굳이 절대 직접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쉽게 다 싹 떠먹여 드릴게요. 다른 매장에서 수천만 원 물어주고 눈물로 배운 노하우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우리 미용실에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피땀 흘려서 키운 매장 수익 안전하게 지켜야죠.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말씀드려볼게요. 3.3%를 떼고 있으면 프리랜서고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있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이름이 프리랜서인지 세금을 3.3%로 처리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프리랜서와 직원 무엇이 다를까요? 원래 프리랜서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사실상 사업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기가 손님을 유치하고 자기가 가격을 정하고 자기가 근무 시간과 휴무를 정하고 일하는 방식도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여야 하죠. 샵은 공간만 제공하거나 일정한 수수료만 정산하는 정도여야 프리랜서 구조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반면 일반적인 직원은 다릅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쉬는 날도 조율받아야 하고 매장 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가격표도 매장에서 정하고 예약과 고객 배정도 매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이 손님의 시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렉션도 샵에서 받아야겠죠.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가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출퇴근과 휴무 통제입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에 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눈치를 주고 휴무를 사실상 자유롭게 정하지 못한다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자기 시간을 스스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출퇴근의 휴무 통제는 이 사용 종속 관계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표나 카톡 기록, 지각 관련 메시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근로자로 하여금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들은 이런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게 챙겨주셔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약과 고객 배정이 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샵에서 예약을 넣어주고 고객을 배분해주고 디자이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시술만 한다라고 한다면, 즉 프리랜서라기보다는 매장 시스템 안에서 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결국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독립 사업자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증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격과 시술 운영에 대한 기준을 디자이너가 정하는 게 아니고 샵에서 정하는 경우입니다. 커트, 염색, 펌 이런 가격을 샵 가격표대로 정하고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도 매장 방침대로만 진행을 한다면 이 프리랜서와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매장 운영 업무를 함께 맡기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손님만 받아서 그 손님에 대해서 시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픈, 마감, 청소, 재고 정리, 응대, 아니면 행사 참여,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일부로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프리랜서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원장님이나 이 매니저님의 지휘 감독인데요. 오늘은 누구를 먼저 받아라. 이 손님은 이렇게 시술해라. 이 제품을 사용해라. 이 시간엔 자리에 있어라. 어떤 행사를 준비해라. 교육은 꼭 참석해라. 이런 내용들이 일상적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아니면 전화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요소들은 직원들이 추후에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의 지시가 반복이 되면 결과만 책임지는 프리랜서라기보다는 지휘 감독 하에 일하는 직원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작성한 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계약서 제목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 위촉계약, 용역계약 이런 식으로 써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는 등 그런 분쟁이 생기면 이 한 장의 계약서보다
카톡, 근무표, 예약표, 정산표, 단톡방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월 평균 정산금이 약 300만 원 수준이고 근무 기간은 약 3년 정도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연이자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년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약 300만 원 정도가 쌓이게 되고 만약에 3년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900만 원의 퇴직금이 쌓이게 될 거예요. 퇴직금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샵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5명 이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혹은 시간의 수당 이런 각종 수당들이 포함됨에 따라서 앞서 살펴본 퇴직금과 별개로 이런 수당들까지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겠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름은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실질을 직원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샵에 가셔서 계약서 검토하시고 다시 작성하시든지 바로 잡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매장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이거는 업계 관행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다 혹은 업계 관행이다 이런 내용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가장 확실한 거는 직원과 프리랜서를 정말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랜서로 갈 거라면 실질도 프리랜서처럼 운영을 하셔야 돼요. 손님 유치, 가격 결정, 근무 시간, 휴무, 업무 방식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매장에서 출퇴근을 관리하고 예약과 가격을 쥐고 있고 운영 지시를 계속해야 하는 구조라면 프리랜서 형식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직원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3% 구조로 운영 중인 원장님들이시라면 최소한 점검은 꼭 해보셔야 해요. 우리 매장은 출퇴근 통제가 있는지, 휴무를 얼마나 자유롭게 쓰고 있는지, 예약과 고객 배정은 누가 하는지, 가격은 누가 정하고 있는지, 이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디렉션은 누가 주는지, 오픈 마감이나 청소 같은 건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3.3% 구조로 운영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출퇴근 시간을 우리가 정하나? 가격표는 어디서 정하지? 휴무는 자유롭게 쓸 수 있나? 아니면 시술 외에 운영 업무를 지시하는가? 그리고 예약과 고객 배정은 누가 하고 있나? 그리고 카톡 등으로 지휘 감독의 흔적이 있는지 이거 체크하는데 10분이면 되거든요.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계약서의 제목과 원천징수 방식 그리고 3.3% 이런 것들이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청구는 퇴사 후 3년 안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수천만 원이 걸린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구조가 애매하다면 지금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점검을 해보셔도 당장 급한 불은 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미용실 원장님들을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찾아오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관행 따라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것대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직원들한테 뒤통수를 맞으시고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매출은 감소하고 경쟁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데까지 불이의 타격을 입는다면 원장님들 너무 힘드실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 매장의 구조를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